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를 개발하며 마주친 세 가지 주요 페인 포인트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의 AI 프로덕티비티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저희 팀은 사내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브라우저 자동화 에이전트 개발 여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브라우저 자동화 방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개발 중인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볼 것이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했던 세 가지 고민 포인트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2, 3, 4장에서 각각의 고민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2장에서는 에이전트의 브라우저 상태를 어떻게 알려줄지, 3장에서는 사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도메인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넘겨줄지,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처음 보는 페이지에서도 어떻게 잘 동작하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장에서는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무엇이고 왜 이것을 만들려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AI는 떼놓을 수 없죠. AI는 일상에서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한 AI는 챗봇 정도였죠. 그때는 AI 모델이 알고 있는, 즉 학습에 사용된 정보 기반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외부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거나 또는 내가 넣어준 파일을 활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에이전트의 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코딩 에이전트, 그리고 업무를 할 때 자주 필요한 보고서 작성, 나아가 우리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전트는 이제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대신해 특정 동작을 수행해 주는데 그 동작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며 점점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사람 대신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많은 업무들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메일 확인, 보고서 작성, 일정 조율, 출장 준비 같은 일들이 전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 중 상당수가 주기적으로 거의 똑같은 과정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데이터를 모아 정리한다거나 출장 때마다 항공권과 호텔을 검색하고 예약 품위 작성한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창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거의 없지만 시간은 꽤 많이 잡아먹습니다. 결국 생산성은 떨어지고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브라우저 기반 업무들을 에이전트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요. 사람이 직접 클릭하고 입력하던 과정을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해 준다면 우리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존 자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지입니다. API를 사용한 방식은 백엔드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이죠. 하지만 API가 제공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RPA의 방식은 사람이 보는 화면을 직접 조작합니다. 웹사이트만 있으면 되니까 범용적이죠. 대신 화면 로딩을 기다려야 해서 느리고 UI가 조금만 바뀌어도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행동을 결정하느냐입니다. 이 두 방식은 공통적으로
미리 정해진 스크립트를 따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API든 RPA든 모두 정해진 대본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단지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느냐일 뿐이죠. 그렇다면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는 이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는 두 방식 모두 정해진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공통 한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스크립트가 아니라 목표를 주고 브라우저 단일 툴로 두며 판단은 에이전트가 하도록요. 이 그림처럼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의 핵심은 단순한 루프입니다. 화면을 관찰하고 의미를 해석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한 뒤 결과를 검증합니다. 관찰은 스냅샷이나 스크린샷으로, 행동은 클릭, 입력, 내비게이트 같은 소수의 브라우저 툴로 통일합니다. 그리고 매 스텝마다 LLM이 지금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짜지 않아도 됩니다. API가 없어도 브라우저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고 툴셋은 단순하지만 적용 범위는 넓어집니다. 사용자는 목표만 제시하면 되고 에이전트는 관찰, 행동, 검정 루프를 돌며 목표에 수렴합니다. 물론 이 선택엔 대가가 있습니다. 화면을 더 잘 이해해야 하고 일반화된 추론이 필요하며 실행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접근이 만들어낸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풀어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의 목표는 API를 사용하는 방식처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RPA처럼 몇 개의 브라우저 툴만으로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동시에 두 접근의 어려움도 떠안게 됩니다. 도메인별 전용 툴도 없고 절차 스크립트도 없습니다. 대신 에이전트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브라우저 상태를 LLM에 어떻게 전달할까입니다. 에이전트가 무엇을 보는가가 행동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스냅샷과 스크린샷 중 무엇을 언제, 얼마나 줄지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둘째, 도메인 특화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할까입니다. 전용 스크립트 없이도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이어가야 하니 예시 사례, 가이드를 어떻게 조합해 지식을 넣어줄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처음 보는 페이지에서 어떻게 잘 동작하게 할까입니다. 페이지마다 규칙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학습하고 회고하며 점점 견고해지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 세 축이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제인 브라우저 정보 획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쓰는 액션 선택을 위한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시스템 역할을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툴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 현재 페이지의 스테이트가 붙습니다. 이 상태는 스냅샷이나 스크린샷 중 상황에 맞게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제이슨 출력 규칙을 명시합니다. 오른쪽은 LLM이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 응답 예시입니다.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 필요한 파라미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의 이유를 한 번에 출력합니다. 핵심은 에이전트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현재 스테이트를 정확하고 충분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장에서 이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즉 스냅샷과 스크린샷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냅샷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돔과 접근성 트리에서 핵심 정보만 추출해서 만든 텍스트를 LLM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부터 보면 구조적이고 의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버튼이 클릭 가능한지, 어떤 역할인지와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스크롤 아래 부분까지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나 바운딩 박스 같은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디버깅하기에 좋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실제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다른 요소에 가려져 있는지, 실제로는 클릭할 수 없는 상태인지 같은 건 알기 어렵습니다. 구조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냅샷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빠르게 알려주지만 정말 가능한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크린샷 방식입니다. 스냅샷이 구조를 본다면 스크린샷은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대로를 봅니다. 장점은 실제 렌더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튼이 정말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다른 요소에 가려져 있는지, 실제로 클릭 가능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나 색상, 디자인 같은 시각적 단서도 활용할 수 있고, 언어나 텍스트 레이블이 없어도 요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이미지를 전송하고 비전 모델로 분석해야 하니까 비용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텍스트 인식의 정확도는 OCR 모델에 의존합니다. 무엇보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관측 가능합니다. 스크롤 아래 영역은 볼 수 없죠. 그리고 픽셀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스크린샷은 어떻게 보이는지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만 비용과 속도, 설명 가능성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있습니다. 스냅샷과 스크린샷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스냅샷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후보들을 빠르게 필터링합니다. 구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죠. 다음으로 스크린샷에서 그 바운딩 박스 영역만 잘라냅니다. 전체 화면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 모델로 이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정말 클릭 가능한지, 어느 게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하죠. 마지막으로 검증된 요소에 대해 실제 액션을 실행합니다. 이 방식은 각 방법의 장점을 조합했습니다. 스냅샷의 빠른 탐색과 스크린샷의 정확한 검증을 함께 활용하죠. 정리하면 돔 스냅샷은 가능성을 주고 스크린샷은 확신을 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도메인 특화 자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 특화 작업을 어떻게 자동화할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검색 작업을 보면 뉴스 검색은 네이버를 쓸 수도 있고 구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길 찾기도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맵스 어느 걸 써도 상관없죠. 목적만 달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 중인 에이전트는 업무 용도입니다. 사내 업무는 다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동작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에이전트에게 도메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전 정의된 플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를 재사용하는 거죠. 벡터DB의 사용자 쿼리와 그에 맞는 플랜을 저장해 둡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준비해줘라는 요청에는 출장 품위 신청,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과 같은 단계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면 벡터DB에서 유사한 예시를 검색합니다. 상위 3개 정도를 가져와서 LLM에게 제공하고 LLM은 이를 참고해서 새로운 플랜을 생성하죠. 효과는 명확합니다. 비슷한 작업에는 비슷한 플랜이 나옵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랜딩 페이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벡터DB의 사이트 정보를 저장합니다. URL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과 함께 저장하죠. 예를 들어 회사 업무 사이트라면 임직원들의 출장 관련 작업을 하는 사이트라는 설명과 출장 품위, 해외 공지사항 같은 작업 목록을 함께 작성합니다. 이걸 임베딩해서 벡터DB에 넣어두는 겁니다. 동작은 간단합니다. 사용자 쿼리를 임베딩하고 벡터DB에서 유사도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적절한 사이트가 매칭됩니다. 에이전트가 어느 사이트로 가서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특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이트별로 특수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메일 시스템에서는 수신인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이죠. 이런 가이드를 사이트별로 정의해 둡니다.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현재 어떤 URL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가이드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LLM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서 전달하죠.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사이트별 특수 규칙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과거 실패 패턴을 문서화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이트가 추가되더라도 가이드만 작성하면 즉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피자 플랜도 찾아야 하고 벡터DB에서 사이트도 찾아야 하고 액션 가이드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유저 쿼리로 3번 검색하는 거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스킬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스킬 클래스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로 가야 하는지 랜딩 사이트 목록, 참고할 퓨저 플랜, 그리고 사이트별 액션 가이드까지 모두 포함하죠. 예를 들어 비즈니스 트립 스킬을 만들면 출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스킬로 통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는 한 번의 검색으로 스킬을 찾고 관련된 모든 도메인 지식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처음 보는 페이지에서도 잘 동작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처음 보는 페이지에서 어떻게 잘 동작하게 할 것인지입니다. 기존 리액트 방식은 리즌, 액트, 업절브를 무한 반복합니다. 모든 액션이 동등하게 취급되죠. 하지만 브라우저 에이전트는 특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단위로 각 액션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하고 검색하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예약하는 과정을 보면 각 페이지는 완전히 다른 UI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은 이런 구분 없이 처리하죠. 페이지 단위로 컨텍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단위 리액트를 도입했습니다. 구조는 3단계입니다. 먼저 프리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페이지 사용법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단위로 리액트를 수행하죠. thought, action, observation, reflection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서머리 단계에서 현재 페이지에서 작업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 어널리시스 단계입니다. 새 페이지가 시작되기 전에 구조를 분석합니다.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페이지 로드를 감지하면 스냅샷과 스크린샷으로 분석하죠. 그리고 LLM에게 질문합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요 UI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작업 흐름과 같은 것들을요. 예를 들어 회의실 예약 페이지라면 폼 페이지라는 걸 파악하고 날짜 선택, 건물 선택, 제출 버튼 같은 주요 요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작업 흐름도 정리하죠. 날짜를 선택하고 건물을 선택하고 확인하는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 선택 후 확인 클릭이 필요하다는 예측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 컨텍스트를 미리 생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리액트 룹과 리플렉션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날짜를 선택하니 선택창이 열렸습니다. 성공이죠. 이어서 건물을 선택하려고 클릭하는데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리플렉션이 작동합니다. 예상과 다르니 화면을 다시 관찰하고 다른 액션을 시도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니 건물 선택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건물을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은 포스트 서머리 단계입니다. 페이지 전환이 감지되면 작업을 요약합니다. URL 변경이나 돔 구조의 큰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페이지 단위로 리액트와 리플렉션을 수행하는 동안
컨텍스트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중복되는 정보나 페이지를 벗어나면 필요 없는 정보들이 축적되죠. 요약에는 완료한 작업들과 학습한 규칙들이 담깁니다. 회의실 예약 페이지에서는 어떤 날짜를 선택했고 어떤 건물을 골랐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짜 선택 후 반드시 확인 클릭, 건물 선택은 날짜 확인 후 활성화 같은 학습한 규칙들도 정리하죠. 이런 규칙들은 나중에 같은 페이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활용됩니다. 완료한 작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프리 어널리시스에 전달되어 컨텍스트를 유지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브라우저 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세 가지 페인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완성된 결과보다도 어떻게 접근했는가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팀 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더 스마트한 생산성 도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